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모두 부자일까요? 비싼 집에 살고 비싼 차를 타면 부자인 걸까요? 여기 뼈를 때리는 답변을 하는 사람이 있다. 파키스탄 노동자 같은 신세에서 하버드에서 교육받은 변호사와 회계사를 기다리게 만드는 5천억 자산가 김승우 회장은 세상에 부자거지가 많다고 표현한다.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 사업가들 중에서도 분명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파산했다는 기사들을 본 적이 있다. 연간 수입 1억 달러를 기록한 적도 있는 마이클 잭슨, 연간 수입 3천만 달러 이상을 번 마이크 타이슨, 역시나 연간 수입 3천만 달러를 기록한 휘트니 휘스턴도 파산했다. 사기를 당하거나 무리하게 사업을 하거나 사치가 엄청 심한 사람들만의 일일까? 어릴 적 친구 중에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으로 계셨던 친구가 있었다. 학창시절에는 항상 여유로워 보이는 친구네 집이 부러웠다. 그렇다고 비상식적으로 사치를 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급격히 가세가 기울더니 힘들게 지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대부분의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자로 살기 위해서는 4가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월급 200만원인 직장인도 경제적 자유를 가지고 은퇴할 수 있는 방법을 김승우 회장의 돈의 속성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부자로 살기 위해서는 4가지 능력이 필요하다. 돈을 버는 능력,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지키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 이 4가지 능력은 잘 차려진 밥상의 4다리에 해당된다. 어느 하나라도 길이가 짧거나 없으면 음식이 많이 차려졌을 때 갑자기 와장창 무너질 수 있다. 돈을 버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에서 쉽게 보인다. 한 분야에서 뛰어나거나 세일질을 잘하는 유능한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사기를 당하거나 부하 직원의 횡령 등 벌어놓은 재산을 관리하는 데 미숙한 부분이 많다. 회계적인 문제나 투자 세부 문제, 재무제표를 읽고 이해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방관하게 일수다 보니 재산을 지키기 힘들다. 세금 문제, 복잡한 투자 지출 문제에 봉착하면 남에게 맡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귀찮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다. 돈을 잘 번다고 돈을 잘 모으는 것은 아니다. 돈을 모으려면 자산의 균형을 맞추고 세밀한 지출 관리 능력이 있어야 한다. 돈을 벌어도 모을 줄 모르면 밑 빠진 독과 다를 바 없다. 돈을 모으고 투자를 통해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위해서는 먼저 마중물 역할의 종잣돈 1억 원을 만들어야 한다. 마중물 1억 원을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5단계는 1억 원을 모으겠다고 마음을 먹는다. 1억 원을 모으겠다고 책상 앞에 써 붙인다. 신용카드를 자른다. 통장을 용도에 따라 분산한다. 1000만 원을 먼저 만든다. 나는 우리 가족의 가난의 고리를 끊고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부자가 되어 가족과 사랑을 지켜주며 살고 싶다. 라고 다짐을 하고 3단계까지 당장 실천하자. 그리고 통장을 여러 개로 만든다. 한 통장에는 월세, 전화비, 교통비 같은 필수 생활비를 쪼개서 넣어둔다. 다른 통장에는 밥값, 커피값 등 여유자금으로 책정한 돈을 넣는다. 그리고 저축을 위한 통장도 따로 만든다. 이렇게 아끼기만 해야 되면 뭐하러 돈을 벌어야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한국의 노년 빈곤층 비율은 50%에 가깝다. 노년층 자살률은 세계 1위이고 자살 이후의 3분의 1은 경제적 이유다. 젊어서 돈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이다.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고 투자하란 말이 행복하게 살지 말고 구두쇠가 되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재산이 증식되고 사회 경제 구조를 이해하고 부자가 되는 길을 걷는 것은 대단한 행복이다. 젊어서 일찍 행복을 구하면 나중에 찾아오는 풍요로부터 다른 행복도 따라온다. 처음 1000만 원을 모을 때보다 두 번째는 더 쉽다. 돈은 중력의 힘을 가진 것처럼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원, 4천만원, 8천만원과 같이 배수로 늘어난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한다. 투자하지 않는 돈은 죽은 돈이다. 직업이 두 개라 생각하고 끊임없이 경제를 공부하고 관찰해야 한다. 투자를 저축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먼저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를 찾고 형편에 따라 매달 한 주 이상씩 주식을 구매하자. 내 돈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과 그냥 공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기업 뉴스나 업계 정보가 눈에 들어오고 경제 용어가 저절로 이해된다. 이렇게 1년간 꾸준히 모은다. 떨어지면 싼 가격에 더 살 수 있어 좋고 올라가면 올라가서 좋다. 주식에 돈이 물렸다는 말이 많다. 요즘은 증권 계좌를 확인하는 것도 스트레스라고 한다. 김승우 회장은 과거 주식으로 전 재산을 날리고 한동안 얼씬도 하지 않았다. 주식으로 손실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그냥 따라 들어왔다 무엇을 살지 계획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돈에 힘이 약하다. 힘들게 벌고 자식같이 아껴서 모은 돈을 투자할 때는 가이드 단체 여행을 간 것처럼 따라다닌다. 누군가 이 주식 10배 간다. 100년 만에 온 기회다. 라는 말에 없는 돈도 끌어다 급하게 일단 사고 본다. 넣은 지 몇 달이 안 됐는데 떨어지면 심장이 덜컹한다. 누군가의 말에 놀라서 혹은 조금 올랐다고 떨어졌다고 팔아버린다. 이런 사람은 투자는 물론 투기도 못하고 그냥 증권사 수수료나 주고 거래량 늘리는 역할이나 하다가 슬금슬금 통장에서 돈이 아이스크림처럼 녹는다. 빌린 돈이나 바로 써야 할 곳이 있는 돈은 뒤에서 칼을 들고 있는 협박범과 일하는 것과 같다. 주식시장은 자신을 도박장으로 만드는 사람에게는 냉혹한 벌을 내려 재산을 몰수해버리기도 한다. 주식시장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크게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자신을 경영자로 생각한다. 회사의 본질을 잘 이해하려 한다. 무슨 회사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다. 회계장부와 연간 보고서를 꼼꼼히 살피고 경영자와 같은 마음으로 시장에서 회사의 역할을 이해한다. 내가 회사를 직접 경영하는 사장이라면 주위에서 팔라고 하거나 소문이 안 좋다고 회사를 팔거나 그만두지는 않을 것이다. 투자도 같은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둘째, 보유하고 있는 돈이 품질이 좋다. 자금이 돌같이 단단하고 무겁다. 당장 어디로 갈 생각도 없고 오랫동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편안하다. 배당이라는 식사만 제공하면 평생 자리 잡고 살 생각도 하는 돈들이 모여있다. 결속이 강하고 터세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다. 셋째, 싸게 살 때까지 기다린다. 물론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것은 쉽지 않다. 폭락장에서 한꺼번에 가격이 내려간 주식을 공포 속에서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공포가 퍼져 있을 때는 훌륭한 주식도 헐값에 살 수 있다. 이런 사람에게 폭락이나 불경기는 오히려 호경기인 셈이다. 이런 투자자들은 평생 주식시장에서 그 과실을 얻는다. 감사합니다. 85%였습니다.